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가 좀 춥네요. 자, 오늘 이제 민법 강의인데요. 주말반이죠. 제 이름은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민법 강의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1월 달이죠. 1월 달이라서 시기적으로는 잘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 한 번에서 기본서 한 번 끝나고 3, 4월 한 번 더 끝나고 5, 6월 한 번 더 세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기본 이론 강의가 되는데요.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월, 2월하고 3월, 4월하고 5월, 6월 이렇게 세 번 이제 기본서를 반복하게 되고요.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일단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후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해서 총 4시간인데 4시간씩 하면 이제 토요일 날이 두 달 하면 뭐죠? 8번이니까 32시간이죠.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좀 빨리 해도 한 40시간 정도는 필요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 번 하는 이 강의에 경중의 차이를 둘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처음부터까지 다 나갈 거죠. 다 나가는데 주로 민법 총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히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도 물론 다 보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 두 번 강의 나갈 때는 물권법 부분을 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하고 요 민특법 요 두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월 강의는 기초이론 완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부분을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만든다 생각하시고요. 물론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 물권법 강조할 거고요. 5, 6월 달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회 완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7월 달, 8월 달 문제집에 들어가고요. 8월 달, 9월 달에 뭐죠? 특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월 달에 정리하셔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민법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두껍죠? 그죠? 우리 교재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이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민법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려면 1차 시험을 보는데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을 공부하죠. 그죠? 그다음에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같은 날 보지만 1차가 평균 몇 점이 넘어야 되죠? 60점이 넘어야 2차가 뭐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2차는 평균 60점이 넘었는데 1차가 60점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1차 과목이 평균 60점이 넘어줘야 돼요. 근데 민법이 1차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민법은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의 기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공법 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민법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법이 잘 되시면 2차를 접근하신 데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민법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무조건 돼야 되는 강의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강의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있어요. 뭐가 다행스럽냐면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는 거죠. 공인중개사 민법의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민법을 완벽하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민법을 완전하게 마스터한다면 사법시험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에서도 민법의 비중이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사법시험 오래 공부했지만 사법시험 공부할 때 민법이 되면은 한 절반 정도 끝났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법 완전히 마스터했으면 오히려 뭐죠? 공인중개사보다 사법시험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60점이니까 넘은 60점은 째고 한 70점 내지 80점을 맞기 위한 민법이 뭐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죠? 넘지 마세요. 그죠? 넘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굉장히 민법이 어려워지고요.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민법만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마스터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완벽하게 끝내는 과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구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 과목이니까요. 오히려 뭐죠? 다행일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이 시험이 좀 어렵지 않은 해였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민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맨날 민법만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 손도 못 대고 그냥 시험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요? 공인중개사 민법이고요. 민법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 가시게 되면 3번 반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예습 복수 하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1월, 2월 달은 특히 뭐 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결석하지 않는다는 목적. 그죠? 결석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주말반은 오전에 학개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오후에 뭐죠? 민법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죠? 점심 드시고 하루에 뭐죠? 8시간 수업 들으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제가 해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탈락하시더라고요. 힘드셔가지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욕심을 버리시고 1월달, 2월달은 내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어떻게 수업을 다 듣겠다. 이게 뭐죠? 1차 목적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반복적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요.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들었는데 떨어지셨다. 그러면 진짜 제가 한 번도 결석 안 했는데 떨어지신 분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도 환불해 줄 용기가 있어요. 떨어질래야 뭐 할 수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만 하시더라도요. 결석만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